결정돼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의사. 그 가운데 치과의사는 한때 최고의 배우작감으로 떠오를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문을 닫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저희 치과 주위만 해도 벌써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좀 유학을 가거나 해서 다시 또 그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면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요즘이 그 의사 된다는 게 보통 성공한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 자격을 얻기도 쉽지 않은 의사. 하지만 고소득과 안정성의 환상으로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생긴 세태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또 치대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심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대나 이런 기초과학 쪽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의대나 이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눈 뜨면 생겨나는 각종 병원의 수만큼 슬그머니 사라지는 병원의 수도 그만큼 늘고 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와 안정성만을 추구한 결과 인기 직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기가 많아 쏠림이 심한 직업 가운데는 10년 후에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1학년 신입생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11개 학교나 생겨났단 말이죠. 앞으로 출산율이 이런 행태를, 이런 낮은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인기가 높은 직업이지만 10년 후에는 상당히 쇠락할 직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성 직업평론가는 직업 선택에 있어 회사의 규모나 연봉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가치를 지향하는 직장이 좋습니다. 또 재무적으로 클린한 직장, 소위 말해서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재무적으로 투명한 그러한 이 직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또 기업하는 분들이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CEO로 구성된 그런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00개가 넘는 직업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직업 심리 적성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적성 검사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능력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늦더라도 대학교 저학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봐서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발판으로 적성검사를 사용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받으려면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대학학과의 선택과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다. 이 검사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 다운받아서 하면 된다.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상담사들이 요령을 알려주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본인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청소년용 적성검사와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 세계를 찾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분야가 자기에게 잘 맞는지 크게는 학업 적성과 직업 적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학과와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장래 직업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자신의 흥미를 통해 적합한 학과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주는 검사다. 6개의 일반 흥미 유형과 13개의 기초 흥미 분야로 측정한다. 직업심리검사 후에는 상담사와 자세한 상담이 이어진다. 여러 가지 응답 결과를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실형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현실형이 이렇게 주요 직업에 경찰관이나 소방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은 원래 배우인데 그거랑 좀 다르게 나오니까
좀 저의 좀 다른 점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른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검사에 나왔던 거 보면요. 교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거 나왔는데요. 제 꿈이 간호사인 것처럼 비교해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것처럼 기초적으로 해서 제 꿈을 성인을 위한 직업 심리 검사도 있다. 성인용은 11가지 기초 적성을 평가한다. 이미 직업을 가졌거나 아직 혹은 진로 변경을 고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성인들에게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얘가 재미있게 그리고 가치를 느끼면서 또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성공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고 무역업을 하다 적성이 맞지 않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김영경 씨. 하지만 번역도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이직을 고려 중이다. 여기서 추천해준 직업이 사실 제가 꿈꾸던 직업이기도 하고 어떤 일정 부분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이제 예술 쪽 작가나 문학 쪽 아니면 카피라이터, 작사가, 기자 이런 분야의 일을 추천을 해주셨 쪽에서 제 추천 결과가 났고 각각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염려가 많았던 현경 씨는 그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번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심정민 씨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정민 씨는 감정평가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업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이가 꽤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몰랐지만 한 번 더 알게 되고 더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직업심리검사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결과를 참고 삼아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은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자신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지도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직업심리검사는 각 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언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드라마에서 멋진 직업으로 묘사되면서 한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호원. 봄처럼 지나갔던 거품이 빠지면서 오히려 전문화되고 있다. 경호원 경력 3년의 이영민 과장. 이 과장은 대학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하고 전문 수행비서로 일을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마음속 빈 구석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직업심리검사를 받게 됐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싶은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적성검사를 봤는데 이쪽 적성검사 결과도 좀 활동성이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 나와서 진취적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적 소질이 있다. 이 과장의 검사 결과였다. 막연했던 느낌이 현실로 다가오던 차에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상사를 수행하던 중 괴한이 뛰어들었던 것이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 업무도 하고 같이 제가 이제 이 경호에 관련 신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 경호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학업을 하고 경호회사에 취업한 이후 이 과장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삶에 만족을 보이고 있다. 연봉이나 처우는 낮았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대표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데 한몫하게 됐다. 경호와 관계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업보다는 그 경호 운영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그래도 관리자로서 당연히 이제 영업과 운영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경제적 급부만을 추구하면 직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직업, 꿈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직장은 비로소 기회가 된다. 차근차근 기회를 만들어냈던 이 과정은 착실하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경호원들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 상식이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그런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위의 분석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단에도 한번 서고 싶습니다. 칼이 들어왔을 때는 뒤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자신을 똑바로 마주대야 할 줄 알았던 보디가드 이영민. 그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제압하는 방법, 그다음에 칼을 들었을 때, 칼로 위협을 했을 때, 아니면 흉기를 들었을 때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되는 데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도 한몫하게 된다. 인턴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나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심리 검사만을 가지고 개인의 내부적인 특성을 측정했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의 특성이 일에서 내지는 직무에서 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직업을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경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자신의 내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뭐 체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들이 같이 일의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일을 통한 그런 경험들이 심리검사를 통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진로 내지는 직업 선택 이후에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만 평생 직업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일생의 반을 함께할 자신의 반쪽을 만드는 일이 바로 직업을 갖는 일이다. 연인을 만나는 것만큼 깊이 그리고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은 자신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그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나오게 된 신문 광고고요, 이게. 자신에게 오로지 충실한